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드림투데이하고 함께 오늘 인터뷰하고 있는 저는 광주시장 강기정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벌써로 이제 1년 남았는데요. 더 열심히 남은 임기 동안 광주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투표를 잘해 주셔서 전국 1위를 만들어 주셔서 투표율 1위,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전 과정 탄핵 응원봉도 들어주시고, 또 계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걸 막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즘에 이제 새로운 정부를 딱 만들고 우리 광주 시민들이 노력해서 만든 기분이 드니까 더욱더 좋고, 이 일을 해주신 데는 국회의원들, 구청장들, 교육감님, 또 시구의원들, 또 말하지 않는 정말 어린 청소년들부터 모두가 애써준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보면서 광주의 발전, 변화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공약이 엄청 중요하다. 특히 그 공약이 중요하고 그 공약이 국정과제로 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생생하게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2017년에 광주 공약을 발표하고 그 광주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5년 동안 그 국정과제가 이행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예를 들면 AI 1단계 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2017년 그런 사업이죠. 장성과 광주가 함께하고 있는 심혈관 센터 같은 경우는 또 그렇고, 달빛 내륙철도 헌법 전문 공약, 그 다음에 한전공대를 만드는 공약, 이런 것을 2017년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 제가 직접 발표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이걸 국정과제로 담고 쭉 시행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2022년에 후보 시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밤늦은 시간까지, 그때는 코로나 전국인데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공약을 만들 때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이한주 원장이 당시 공약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했는데, 그때 저도 어찌하고 아무튼 특보 자격으로서 참여를 했는데요. 이 공약을 만들고 국정과제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는 피부로 생생히 느꼈기 때문에, 이번 역시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일찍부터 우린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전 기관과 또 국회의원과 함께, 광주 민주당 시당과 함께 이 공약을 잘 만들었고, 30개 중에 23개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 담겼고, 그 다음에 동네 공약이나 지역 공약도 약 한 30여 가지가 담겼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공약을 국정과제로 어떻게 담을 거냐,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이 단계가 다시 남아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이 광주, 전남 공약이 국정과제에 잘 담겨야만 5년 내내 우리가 요구하거나 추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과정을 주목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날 발족을 하고 출범을 하면 7개 분과의 각 분과위원장과 이한주 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장이 구축되기 때문에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상 인수위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옛날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데 이번에는 국정기획위원회로 이름도 바꾸고 숫자도 늘렸고 그 기간도 60일 늘렸고 해서 명실상부한 인수위격의 역할을 한다. 인사 빼고는 정책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16일 월요일 날 출범을 하게 되면
이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의 공약이 100대 과제, 국정과제로 잘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일 날 6월 18일 날 국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로 잘 담길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함께 하는, 결의하는 그런 자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대한민국의 산업이고 광주의 산업인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AI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는 광주에만 있습니다. 광주가 일찌감치 4년 전부터 AI 인프라 구축을 해온 도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인프라가 깔려있는 광주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AI 산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AI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고,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김성한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진성준 의장, 각 당, 또 민주당은 이한주 원장,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가는 구성원들, 다양한 사람들을 수차에 걸쳐서 만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제안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사업은 크게 이제 첫 번째가 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사업입니다. 이 AI 2단계인 AX 실증밸리 사업은 당장 윤석열 정부 작년 연말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됐어야 될 일인데 계엄 때문에 늘어졌는데, 이번 추경 과정에 6천억짜리 AX 실증밸리, 즉 AI 2단계 사업이 확정될 겁니다. 두 번째가 국가 초거대 AI 컴퓨팅 사업, 지금 쉽게 말해서 광주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의 10배 크기의 약 총규모 2조 5천억짜리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건데, 지금 그 사업은 기업하고 정부하고 지자체가 함께 SPC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어떻든 저희들이 기업을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국가 초거대 컴퓨팅 센터는 광주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될 두 가지 큰 일이고, 그리고 그동안 광주가 해왔던 이제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을 유치시켜서 AI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지금 그동안도 해왔지만은 왕성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또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그 7개 기업하고 함께 협약도 맺고, 글로벌 기업인데 에임퓨처라는 기업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통합공단에 있는 GCC에 입주하는 그런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광주가 반도체 설계 기업인 팹리스 기업이 하나도 없다가 최근에 10개하고 협약을 맺어서 작년 9월에 맺은 에이징랜드라는 그 글로벌 기업이 송암공단에 개소를 했고, 그리고 2호 기업인 에임퓨처가 작년 10월에 협약을 맺었는데 오늘 개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 확고히 이재명 정부가 도와주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이 어디에다 할란다 라고 후보지를 정하고 과기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부 50%, 기업 50% 예산을 대서 신청을 하면 공모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가 광주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은 만큼 이 절차를 밟으면 광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공모가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유찰이 됐어요.
아무도 기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2차 공모도 유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이재명 정부가 새로 이제 과기부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차 공모를 하게 되면 기업이 응모를 하게 되고, 그때 광주가 함께, 기업과 함께 그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되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AI 초거대 컴퓨팅 센터는 27년에 문을 여는 초스피드 사업입니다. AI 산업은 시간과 축척의 싸움이다. 시간은 뭐 이해하실 거, 축척은 소위 GPU라고 불리우는 이 컴퓨팅 자원을 얼마나 축척하는가에 결정나기 때문에, 당장 지난 추경에, 2월 추경에 우리 대한민국은 1만 장의 GPU를 엔비디아 걸 사서 1만 장의 GPU를 깔겠다. 광주에는 한 2,000여 장만 깔고 전국에 다 퍼뜨리겠다. 그래서 시간과 축척의 싸움인데, 그 시간과 축척의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27년에 이 초거대 컴퓨팅 센터, AI 컴퓨팅 센터를 문을 여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착공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 속도감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감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속도로 지금 초거대 컴퓨팅 센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20을 쓰는 사람이 있고 갤럭시 15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이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기업이 여러 가지 챗GPT도 만들어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광주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는 한 900개 기업이 2,000개의 과제물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900개 기업들이 지금 2,000여 개의 과제물을 가지고 자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물질을 분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거대 데이터 센터, 지금 챗GPT를 우리가 못 만든 이유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형 집적된 GPU가 10만 장, 20만 장 집적된 데이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쓰게 됩니다.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군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점, 두 번째로 전남과 광주가 처음으로 무안의 통합공항을 만들자라는 합의 발표를 했다는 이 두 가지 점은 어마어마한 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문제가 더 나아가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던 차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국가 주도성을 다시 확인해 줬고, 대통령의 직접 챙기겠다, 직접성을 확인해 줬고, 무한의 합리적 보상을 하겠다, 이 세 조항에 대해서 발표를 직접 해 줬습니다. 그 중에 1번인 국가 주도성은 저하고 홍준표 시장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내놨고, 그래서 국가 주도성은 확보됐고요. 세 번째인 무한의 합리적 보상을 하겠다, 이것은 광주시가 충분히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게 부족하다면 정부에서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직접 이 이슈를 챙기겠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산하에 기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정기획위원회 때 추가로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공약으로는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 국정과제로는 이 공약만 국정과제로 반영한 게 아니라 공약 플러스 알파를 국정과제로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제시한 이후에 혹시 놓친 것은 추가로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지역 발전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결국 정부와 정부 부처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일할 사람이 호남 사람이 많아야 되고 광주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광주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정부와 정부 부처에 많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우리 광주의 아들입니다. 광주의 사정을 그래도 알 사람입니다. 대통령실의 정책 브레인을 짜는 대표적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광주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호남의 사람, 광주의 아들, 광주의 자녀들이, 광주의 사람들이 정부와 정부 부처나 기관의 곳곳에 가줘야만 광주의 발전은 일어난다. 이 점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하고 주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5월 정신과 광주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민주주의 투쟁됐고, 또 정치에 뛰어들어서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이후로 정치를 해오는 그런 국무총리 내정자입니다. 후보입니다. 그런 만큼 국무총리와 인맥도 충분히 우리가 살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특징 중에 정무수석을 맡은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도 정치도 알고 정무도 아는, 그리고 오랫동안 국회에서 함께 어울려졌던 그런 정무수석인 만큼 역시 지역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충분히 이재명 정부에는 많이 활력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만난 사람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좀 들어가 봐라. 위원으로 55명, 밑에 자문위원, 밑에 실무위원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곳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줘야만 미래 먹거리를 챙길 수 있겠다. 첫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광주라는 도시는 민주주의의 중심 도시인 걸 이번에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5.18 헌법 전문화 문제라든가, 결국 민주주의의 도시가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건 과거 우리가 민주정부를,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계속 만들었지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증명을 못했어요. 민주주의와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한 풍요로운 도시,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도시, 이것을 이재명 정부 때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호남의 인재가 많이 역시 발굴되고 곳곳에 이렇게 위치 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은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광주가 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성장판이 닫혀 있는 지난 3년이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여는 첫 시작은 광주가 민주주의라는, 계엄을 맞고 탄핵을 이루고 투표율 1위라는 걸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학생 독립운동 29년부터 대한민국 5.18까지 안 가더라도 최근만 보더라도 투표율 1위와 계엄과 탄핵 전국에서 우리 광주가 민주주의의 성장판을 열었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성장의 중심인 AI, 광주로부터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K컬처, 광주 문화중심 도시인 광주로부터 저는 열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미래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하여 미래 산업의 중추가 될 신재생 에너지, 광주라기보다도 호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은 어쩌보면 광주가 축소판이다. 광주를 풍요롭게 만들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만들어내면 대한민국은 동시에 풍요로운 대한민국, 더 단단한 민주주의, K컬처가 완성된 민주주의로 가지 않을까. 그래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 형평, 평균주의, 균형주의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정도로 과감한 투자,
과감한 지원, 과감한 인사 이런 것이 저는 있어줘야만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투표율 1위를 해가면서 지지율 1위를 해가면서 막 지원했을 때는 광주를 대한민국의 성장판의 모델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정책 컨트롤타워의 정책실장을 임명한다거나 기재부의 2차관을 우리 호남 사람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걸로 볼 때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부족합니다. 국정부처에 수많은 부처가 있는데 이곳에 실제로 효능감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서의 책임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부 1차관도 우리 호남 인사입니다. 산업, 예산, 정책 3주체가 적어도 광주뿐입니다. 산업부 1차관, 예산, 기재부 2차관, 정책실장. 그런 점으로 볼 때 우리는 기회를 갖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관 임명 과정에도 우리 호남의 지역 기반을 두고 호남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좀 충분히 포진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과연 그럴 사람이 있냐의 얘기를 이제 늘 묻는데 그 점은 뭐 별도로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꼭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제가 이제 일을 해보니까 일은 사람이 하더라. 이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란 건 갑자기 큰 게 아니라 커가는 건데 좀 키워줘야 되는데, 물론 키워줄 수 있도록 정치인이든 사람이 클 수 있도록 자기 노력이 첫 번째인 건 당연한 거고, 자기 노력, 자기 도전, 자기의 과감한 도전과 자기의 끊임없는 노력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주변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더라. 예를 들면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정치 환경이 너무 쉽게 사람을 쓰다가 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는 경향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건 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 장관 자리를 좀 이렇게 줘야 되겠는데 광주에 누가 있지? 틀림없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만약 선수나 경륜이나 이런 걸로 좀 무장되고 준비된 의원들이 있었으면 바로바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참 그런 점이 저는 늘 저도 정치인으로서 볼 때마다 아쉽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드림투데이가 더욱더 많이 사랑받는 우리 시민들, 서민들과 민생을 챙기는 그런 드림투데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드림TV도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화이팅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